오늘 준비한 사연은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였지만 신혼 첫날 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정체에 눈물 짓게 되어버린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한동안 멍하니 넋이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이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든 이야기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라디오나 유튜브에 사연이 올라오면 사생활을 왜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분들 심정을 알 것 같네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난 건 부모님의 소개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예의 바르고 젠틀해서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의 나이는 39살이고 저는 35살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어른들 소개로 이루어진 만남이라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 거부감도 들지 않았고 조금씩 결혼에 대한 설레임도 생겼어요. 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딜 가서 피해를 입어도 잘 이야기 못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대화보다는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하루는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공원에서 만났는데 30분가량 걸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재미없게 데이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데이트가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만나면서 남자분의 개인적인 부분도 묻지도 않았고 간섭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제 행동이 나중에 큰 폭탄으로 돌아올지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였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야 되었고 연애 당시 이 남자의 이상한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간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니 양가 집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술을 한 잔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결혼 전에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대수롭지 않게 장난으로 왜? 나 몰래 결혼 한번 한 적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남자는 분위기를 잡더니 진지하게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갈 뻔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왜 이 남자는 굳이 나한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의 거짓도 없이 시작을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말한 이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더니 대답했어요. 헤어진 그 여성분은 자신의 본 모습을 이해를 못해서 헤어졌다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오다가 만났으니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살면서 서로 맞추어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고민하며 꺼낼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꼬치꼬치 캐물어 보지는 않고 그냥 그날은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넘겼습니다. 그날만 빼면 이 남자와의 연애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정신없이 식을 치렀고 신혼여행 비행기 시간 때문에 신혼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 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다가 지인과 친척들이 준 봉투들을 올려놓고 머리에 수많은 머리핀들을 같이 빼내었어요. 저는 씻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신랑 보고 먼저 씻으라 하고 침대에 잠시 누워있었는데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다 되어가도 안 나오길래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나 너무 피곤해서 쓰러진 건 아닐까 싶어 목욕탕 문 앞에 가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오빠 아직 멀었어? 다행히 대답을 했어요. 응, 다 되어가. 좀만 기다려줘. 그 말에 저는 오빠,
나도 찝찝해서 빨리 씻고 싶으니까 얼른 나와줘.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또 10분가량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이제는 슬슬 화도 났어요. 문을 통통 두들기며 오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오래 씻어? 대충 하고 좀 나와줘. 그 말에 또 진짜 다 했어. 곧 있으면 나가. 그 말에 저는 알았어. 이 말을 하고 또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도대체 남자가 목욕탕에서 1시간 30분 동안 어떤 거라면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신혼 첫날 밤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 아닐까도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쳐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말을 걸면 대답은 바로 하는 걸 보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대봐도 물소리만 들릴 뿐 딱히 다른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전 참다 못해 그냥 문을 벌컥 열었어요. 문이 잠겨있지도 않아 그냥 바로 열렸는데 목욕탕 앞모습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감정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소름이 끼치는 것도 아니고 섬찟한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밑에는 실오락이 하나 없었고 위에는 가죽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한쪽 손에는 소위 일본 빨간 테이프에서 나오는 듯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채찍이라고 해야 하는지 형상을 설명하자면 말을 때릴 때 쓰는 여러 갈퀴가 달려있는 도구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카우보이 마냥 밧줄을 들고 있었어요. 물을 왜 틀어놓았는지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넘치고 있었고 변기 옆에는 가방 같은 것이 있었는데 뭔가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이해도 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짐도 챙길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집 밖을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택시를 손짓하여 잡아타고 친정집인 독산동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해 택시 요금조차 없어서 택시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집 앞에 나오라고 해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결혼한 딸이 무슨 큰일이 생겼길래 맨발로 뛰쳐나와 집에 왔는지 답답해하셨고 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1시간쯤 지나니 좀 진정이 되어 울음도 그치게 되었어요. 답답해하며 지켜보던 엄마 아빠는 그제야 저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어요. 전 제가 겪은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 머리까지 어지러워왔지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자 엄마도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태우시더군요. 한참을 밖에 계시다가 아빠가 들어오셨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그 녀석 지금 신혼집에 있는지 물으시며 저보고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 보고는 집에 있으라고 하시고 그 남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아빠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디 갔는지 그 남자는 보이지 않고 짐들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아빠는 저보고 짐을 챙기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남자 부모한테 전화해서 상스러운 말까지 퍼부으며 사태를 알렸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은 아빠는 저한테 연애할 때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전에 관계도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아빠한테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술자리에서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지 않은 제가 정말이지 후회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저한테 연락도 온 것도 없고 저희 아빠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 너무 놀라 몸져놓으셨고 아빠는 현재 그 남자랑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집 부모에게 피해 보상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해답이 오는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친구며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부끄러워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다 그럴 것만 같고
회사도 현재 못 나가서 그만둔 상태예요. 누군가는 저보고 이 정도로 충격받을 일이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